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맨몸 스쿼트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와 여러 가지 호흡법, 그 다음에 발의 모양 등등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Exercise makes good muscle이라는 주제로, 즉 운동이란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근육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근육을 말하는 것이지만 운동과 활동을 함에 따라서 최고의 동작 발현을 위해서 형성되어진 인체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모든 인체의 에너지 소모는 근육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루어지고요. 어떠한 운동을 함에 따라 5대 체력,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도 최대로 근육량을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BMR, Basal Metabolic Rate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쌓이는 정도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BMR은 인체가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루 에너지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깜빡인다든가 발가락을 움직인다든가 장기의 운동, 특히 뱃속에 있는 장기의 운동이 BMR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티코와 그랜저로 비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티코 그랜저는 근육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 기름 등은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코는 기름을 적게 소모하지만 그랜저는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인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적게 소모하지만, 근육이 많은 사람은 인체 체지방의 동원 정도나 양에서 훨씬 더 많이 소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인체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몸무게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육의 구성 성분은 70%의 수분과 20에서 25% 정도의 고용분, 즉 단백질과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근원섬유로 나뉠 수 있고 근원섬유는 다시 근섬유로 나뉠 수 있는데, 근육의 종류는 백근섬유와 적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근섬유는 수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라든가 짧은 시간 내에 강한 힘을 쓸 때 인체 내에서 사용되는 근섬유고요. 적근섬유는 수축 속도가 느리고 지구성 활동을 할 때, 즉 전신지구력 운동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근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좋은 근육 형성을 위한 식단 관리는, 식단을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근무한 센터에서 미스터 코리아 1위 하신 분하고 제가 많이 친했는데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도시락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식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보디빌더들이 먹는 게 닭가슴살, 그 다음에 계란인자, 현미밥, 방울토마토, 양상추 등이 있는데, 뭐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는 그 외에 섭취해도 칼로리 같은 경우가 잉여 칼로리가 남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잎채소들이나 뿌리채소들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색상이 들어가 있는 채소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글리세믹 지수라 그래서 높은 글리세믹 지수를 가진 식품군과 낮은 글리세믹 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품군이 있는데, 높은 글리세믹 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품군은 혈당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때 혈당이 상승할 때 인체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원활한 근육 형성에 방해가 되고 지방이 많이 쌓일 수 있는 몸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글리세믹 지수 인덱스를 보시면서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식품군을 고르셔서 탄수화물 음식으로 도시락을 형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만들어주는 데는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니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육 형성을 위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것인데, 근육 속에는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의 고형분,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근육 형성을 위해서도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일정량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근섬유가 굵게 자라는 형태로 근육량이 생기는 부분이고, 테스토스테론의 작용도 물론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요.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범한 성인은 체중당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이신 분은 70g 정도의 단백질은 항상 도시락에 항상 포함시켜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강도 운동을 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약 1.5g에서 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하는 편입니다. 2.5g에서 3.5g 정도 하루에 단백질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9개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근육 형성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많은 근육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질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지 지방을 감소시키는 활동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단련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모든 인체의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근육 속에서 소모시키기 때문에 좋은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근육량의 증가 정도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을 통한 좋은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닝, 근력 운동이고요. 두 번째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휴식, 수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트레이닝, 특히 근력 운동, 물론 여기서 유산소성 운동 같은 경우도 하체의 일부 근육과 허리 주변의 근육 같은 경우는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만큼 근육량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근력 운동과 영양 공급과 휴식, 즉 수면이 동시에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좋은 근육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산소성 운동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유산소 운동도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요. 세 번째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현미경으로밖에 관찰할 수 없는 실보다 더 얇은 근섬유가 손상되는데, 영양 공급을 하고 수면을 취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기존의 근섬유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근섬유가 굵게 자라나서 다발이 묶여져서 그 부위에 근육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주변 근육은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고요. 대퇴부 근육 같은 경우는 인체 내에서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가 제일 큰 근육인데 몇 수천 개에서 10,000개 이상 정도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 트레이닝을 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근력 운동에 있어서는 프리웨이트와 머신웨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프리웨이트는 덤벨이나 바벨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물론 이지바 같은 경우도 있지만요. 머신웨이트는 일반 헬스클럽에 있는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 앉아서 운동을 해주는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프리웨이트는 대근육 발달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허벅지 앞쪽인 대퇴사두근, 뒤쪽인 대퇴이두근, 대흉근, 광배근 등 아주 큰 부위의 근육 발달에 항상 유리하고요. 머신 웨이트 같은 경우는 작은 근육 발달에 유리합니다. 상완 2두근이나 상완 3두근 같은 작은 근육 발달에 아주 유리하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초급자도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 프리웨이트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세가 일단 척추를 고정시켜 주지 못하신 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프리웨이트는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인체 내에 아주 안 좋은 운동 상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초급자는 프리웨이트를 배우실 때 정확한 자세, 맨몸서부터 시작하는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작은 무게로 시작해서 큰 무게로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게 운동을 해주셔야 운동 상해를 방지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트레이닝과 영양 공급, 휴식, 즉 수면이 동반되어야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3대 요소는 시간, 운동의 강도, 빈도, 즉 횟수를 순차적으로 불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운동의 3요소라 그럽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강도는 물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운동 강도의 설정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 특히 트레드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를 보통 속도로 하지만 실질적인 강도는 심박수로 측정을 합니다. 심박수에서 케버넨 공식에 의해 가지고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자기 나이를 빼서 곱하기 운동 강도를 하고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그 공식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공식은 차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1RM이라 그래서 1 레피티션 맥시멈이라 그래서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최대 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스쿼트를 바벨에 원판을 끼우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100kg를 겨우 한 번 할 수 있는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그 1RM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0kg면은 60%에서 70% 정도를 할 때 보통 근육량이 증가되는데요. 그래서 60%나 70%, 즉 60kg나 70kg, 특히 60kg서부터 순차적으로 무게를 늘려가시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근육량을 형성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빈도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횟수를 말씀드리는 걸로 일주일에 몇 번을 운동하느냐. 운동 초급자는 일주일에 3회 정도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5회에서 6회, 7회까지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운동 초급자도 체력과 그 신체 구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루에 5일 내지 7일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3대 요소 기준으로 해서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차후에 제가 운동 프로그램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기준점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심박수 기준으로 하고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의 강도는 1RM, 1 레피티션 맥시멈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란 개념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거기에 인체가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해서 전보다 더 나은 신체를 갖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해서 적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적응이 된 단계는 훨씬 더 예전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기능적이나 이런 신체 구조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우수한 몸을 갖게 되는 적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체의 항상성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운동은 이렇게 인체에 주는 일련의 스트레스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인체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해서 훨씬 더 좋은 몸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오늘은 Exercise makes good muscle이라는 운동이란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로서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저의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하고 그동안 여러 사람의 운동을 지도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 다음에 저는 헬스클럽도 운영했고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했고 생활스포츠 지도사 1급 자격증 보디빌딩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체육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 센터 근무도 미국계 회사에서 처음 들여온 퍼스널 트레이너 센터,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센터, 국내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끼는 대형 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그때 긴 기간 동안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실질적으로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내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는 걸로 하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계속 여러분들 곁에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